저는 줄리앙 르클레르입니다. 프랑스 방송사 TV 오먼디의 현장 취재 전문 기자죠. 20년 동안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을 누렸습니다. 총소리와 폭발음이 익숙했고 전쟁의 잿빛 풍경을 렌즈에 담는 게 제 일이었죠. 시리아의 폐허, 아프가니스탄의 전선. 그곳에서 저는 인류의 가장 어두운 면을 목격했습니다. 죽음과 파괴, 절망과 증오. 그게 제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어요. 그런 제게 편집장이 뜬금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줄리앙, 이번엔 전쟁터가 아니라 축제야. 서울 한강 불꽃 축제. 가서 사람들의 얼굴을 담아와. 저는 의아했습니다. 불꽃 축제. 20년간 전쟁만 취재한 제게 축제 취재라니. 하지만 가방을 쌌죠. 처음으로 총소리 대신 불꽃을 쫓기로 했습니다. 9월의 서울은 예상보다 따뜻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낯설게 느껴졌죠. 전쟁터에서 본 불빛은 언제나 위험의 신호였습니다. 폭격의 섬광, 총격의 불꽃, 불타는 건물. 하지만 이곳의 불빛은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의 네온 사인, 거리의 가로등, 상점의 따뜻한 조명.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축제 당일, 저는 오후 3시쯤 한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가족 단위, 연인들, 친구들. 곳곳에서 돗자리를 펴며 웃음소리가 피어났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들의 얼굴을 찍기 시작했죠. 한 젊은 부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기를 안은 엄마가 아빠에게 무언가를 말하며 웃고 있었어요. 아빠는 텐트를 치느라 땀을 흘렸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저는 셔터를 눌렀죠. 전쟁터에서 본 표정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기대, 불안이 아닌 설렘이 그들의 얼굴에 가득했어요. 강변을 따라 걸으며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노점상들이 분주하게 음식을 팔았고 자원봉사자들이 안내 팻말을 들고 서 있었죠. 경찰들도 보였지만 긴장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민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어요. 전쟁터의 군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인파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제 주변으로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찼죠. 처음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늘 탈출로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위험이 닥쳤을 때 어디로 도망갈지 항상 계산했어요. 하지만 이곳에 밀집된 인파는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처럼 느껴졌어요.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바로 제 통역을 맡은 지수였죠. 그녀는 밝은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지수라고 해요. 오늘 정말 사람 많을 거예요. 준비 많이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축제를 취재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거든요. 전쟁터에서는 방탄복과 헬멧이 필수였지만 여기서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지수는 생각보다 훨씬 유능했습니다. 제가 어색한 한국어로 질문을 던지면 그녀는 즉시 완벽한 문장으로 바꿔 전달했죠. 그녀는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읽고 제가 어떤 장면을 원하는지 빠르게 파악했어요. 기자님, 한국의 불꽃축제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하루를 1년 동안 기다리죠. 일상에서 벗어나 함께 모이는 시간이거든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하필 불꽃일까? 프랑스에도 불꽃축제는 있습니다. 혁명기념일마다 에펠탑에서 불꽃이 터지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진 않습니다. 지수는 제 생각을 읽은 듯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불꽃은 특별해요. 순간의 아름다움이죠. 화려하게 피었다가 사라지는. 그게 인생 같잖아요. 그래서 더 소중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정말 좋은 위치였습니다. 다리와 강, 그리고 반대편 빌딩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삼각대를 세우고 카메라를 고정했습니다. 지수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죠. 기자님, 궁금한 게 있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쟁 취재하시다가 축제 취재하시는 게 어때요? 많이 다르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전쟁터에선 죽음을 기록했어요. 여기선 삶을 기록하는 것 같아요. 불꽃이 시작되기 30분 전, 저는 강 건너편으로 이동했습니다. 지수가 반대편에서 보는 것도 좋아요라고 추천했거든요. 우리는 다리를 건너 반대편 강변에 도착했죠. 그곳에서 저는 한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멀리서도 눈에 띄었어요.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가 손전등을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무릎에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셔터를 누르기 전에 망설였어요. 이들의 사적인 순간을 침해하는 건 아닐까? 전쟁터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존자의 얼굴, 부서진 집, 울고 있는 아이들. 모두 동의 없이 찍었죠.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지수가 제 망설임을 알아챘습니다. 물어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지수가 다가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가족은 흔쾌히 허락해줬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올해는 꼭 같이 봐요. 작년엔 병원에 있어서 못 봤잖아요. 아버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올해는 아빠가 꼭 같이 볼 거야. 그 목소리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낯선 울림이 일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전쟁터의 불빛은 파괴를 의미했습니다. 폭탄, 총격, 화재, 모두 죽음과 연결된 불빛이었죠. 하지만 이곳의 불빛은 달랐습니다. 희망이었고, 기다림이었고, 사랑이었어요. 지수와 함께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0년간 전쟁을 취재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죽음 앞에서 절규하는 사람들, 폐허 속에서 울부짖는 가족들, 그들의 고통을 기록하는 게 제 일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고통이 아닌 회복을 봤어요. 절망이 아닌 희망을, 전쟁의 잿빛이 아닌 사랑의 불빛을 기록하고 싶어졌습니다. 8시 정각,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수만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졌어요. 저는 파인더를 들여다봤습니다. 3, 2, 1. 그리고 하늘이 터졌습니다. 첫 번째 불꽃이 어둠을 가르며 솟아올랐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금색. 폭죽이 하늘에서 꽃처럼 피어났어요. 강물은 그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의 탄성이 물결쳤죠. 와, 예쁘다, 대박. 저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연속으로, 끊임없이. 불꽃의 궤적을, 사람들의 표정을, 강물의 반사를 담았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렌즈로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이 달랐거든요. 카메라는 빛과 색을 담지만 그 순간의 감정은 담지 못했어요. 불꽃은 계속 터졌습니다. 하늘 전체가 색깔로 물들었어요. 어떤 건 폭포처럼 쏟아졌고 어떤 건 별처럼 반짝였죠. 음악에 맞춰 불꽃이 춤췄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박수쳤고 웃었어요. 저는 문득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뭔가에 이끌리듯 파인더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프레임 안에 담을 수 없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맨눈으로 본 불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크고 더 밝고 더 생생했어요. 폭발음이 가슴을 울렸고 빛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탄성이 귓가에 들렸죠. 저는 그 순간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20년간 카메라 뒤에 숨어있던 제가 처음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간 기분이었어요. 지수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줄리앙 씨, 이제 알겠죠? 이건 불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지수의 얼굴에도 불꽃이 반사되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엔 무언가 특별한 게 담겨 있었습니다. 소망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저마다의 소망을 품고 여기 온 거예요. 건강을 바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 꿈을 이루길 바라는 사람, 불꽃을 보면서 그걸 기원하는 거죠. 저는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한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개의 소망이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죠. 저 휠체어의 아버지는 건강을 바랐을 겁니다. 저 아이는 아빠가 낫기를 바랐을 거예요. 저 연인들은 영원한 사랑을, 저 할머니는 가족의 행복을. 불꽃은 계속 터졌습니다. 그랜드 피날레였어요. 하늘 전체가 불꽃으로 뒤덮였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죠. 사람들의 환호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박수쳤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쟁터에서 본 불꽃과 이곳의 불꽃은 완전히 달랐어요. 전쟁의 불꽃은 파괴였지만 이곳의 불꽃은 창조였습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 죽음이 아닌 삶, 혼자가 아닌 함께.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시리아에서 본 아이의 시신,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난 과부, 예멘에서 울던 노인. 그 모든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로도 받았어요. 세상엔 여전히 이런 아름다움이 있구나. 사람들은 여전히 함께 웃을 수 있구나. 마지막 불꽃이 사라졌습니다. 하늘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얼굴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계속됐죠. 저는 그제야 카메라를 다시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을 담았어요.
행복한 얼굴, 감동한 얼굴, 모두가 아름다웠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좋은 영상 찍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좋은 영상을 찍었어요. 아니, 좋은 경험을 했어요. 지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파리에서 방송 나가면 알려주세요. 꼭 볼게요. 축제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온 건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켜고 촬영 파일을 확인했어요. 편집장에게 보내야 했거든요. 하루 종일 찍은 영상들. 그 안에 오늘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을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벽을 치고 싶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죠. 오늘 파일을 열렸는데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당황했죠. 다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 또 다른 파일. 역시 오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메모리 카드를 빼서 다시 꽂았어요. 재부팅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죠. 파일이 손상됐습니다. 모든 영상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20년 경력의 기자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저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 씨, 큰일 났어요. 파일이 전부 손상됐어요. 하나도 열리지 않아요. 전화 너머로 지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정말요? 30분 후, 지수가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제 방으로 올라왔어요. 노트북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구 프로그램을 써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요. 이미 여러 번 시도했어요. 지수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줄리앙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제 생각엔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영상보다 중요한 건 마음에 남은 장면이에요. 줄리앙 씨는 오늘 뭘 보셨어요? 카메라로 본 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본 거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저 휠체어 타신 아버지, 아이의 웃음, 수만 명의 환호. 그걸 봤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걸 글로 쓰세요. 영상이 없으면 글로 전하면 되잖아요. 저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글로요? 전 영상 기자예요. 하지만 지수는 진지했어요. 그 경험은 파일에 담긴 게 아니에요. 여기 담긴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묘한 울림을 줬어요. 맞습니다. 저는 오늘을 경험했어요. 단순히 카메라로 찍기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느꼈죠. 불꽃을 받고 사람들의 얼굴을 봤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휠체어의 아버지와 대화했고 아이의 웃음을 들었어요. 카메라 파인더를 내려놓고 맨눈으로 불꽃을 봤죠. 내일 다시 가면 돼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사람들 인터뷰하고 이야기 듣고 그걸 기사로 쓰면 되잖아요. 영상은 없어도 진실은 남아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지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영상보다 중요한 건 마음에 남은 장면. 진실은 남아있다. 20년간 전쟁터에서 저는 늘 카메라 뒤에 숨었습니다. 렌즈를 통해서만 현실을 봤죠. 직접 마주하기엔 너무 끔찍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카메라를 내려놓고 직접 봤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가보죠. 그리고 이야기를 듣겠어요. 제대로. 지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밤늦었으니 이제 주무세요. 내일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의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휠체어의 아버지, 손전등을 흔드는 아이, 하늘을 수놓은 불꽃. 카메라에 담기지 않았지만 제 기억엔 생생했죠. 어쩌면 지수의 말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건 파일이 아니라 경험. 렌즈가 아니라 눈. 기록이 아니라 기억. 저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빈 문서를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오후엔 여의도 근처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어제 축제를 봤다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찾기 위해서였죠. 미국에서 온 제니퍼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에도 불꽃놀이는 많지만 이렇게 큰 규모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일본에서 온 다케시는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한강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불꽃도 좋았지만 강변의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가족들이랑 다시 오고 싶어요. 저는 계속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축제를 준비한 스태프, 자원봉사자, 근처 주민들. 모두가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 자원봉사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5년째 봉사하고 있어요.
처음엔 봉사 시간 때문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냥 좋아서 해요. 사람들 웃는 얼굴 보면 저도 행복해져요.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저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말했어요. 우린 함께였어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청소하고, 혼자가 아닌 우리. 전쟁터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말이었죠. 저녁 무렵, 저는 다시 강변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했어요. 중학생의 봉사정신, 노점상의 보람, 경찰관의 자부심, 관광객들의 감동, 그리고 시민들의 연대. 지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본 불꽃보다 오늘 들은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믿으시겠어요? 영상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 지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죠. 네, 이제 믿어요. 진실은 파일에 담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네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강의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간 카메라 뒤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렌즈를 통해서만 세상을 봤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3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파리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지난 며칠간 쓴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죠. 서울, 불꽃이 만든 연대의 도시. 부제는 한강 축제에서 발견한 공동체의 힘이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나는 20년간 전쟁을 취재했다. 파괴와 죽음을 기록하는 게 내 일이었다. 하지만 서울에서 나는 정반대의 것을 봤다. 창조와 삶, 그리고 연대. 봉사하는 중학생들, 노점상 아저씨, 경찰관, 외국인 관광객들의 목소리를 담았어요. 휠체어의 아버지와 아이의 이야기도 썼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로 엮이며 거대한 서사를 이뤘습니다. 한강 불꽃축제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 그것은 1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하늘을 보는 시간이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경계가 사라진다. 빈부, 나이, 국적. 오직 하나의 공동체만 남는다. 마지막 문단을 쓸 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뭐라고 끝내야 할까요?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어요. 불꽃은 짧은 순간 타오르다 사라진다. 하지만 그 빛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다. 서울의 불꽃 축제가 특별한 이유는 불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함께 보는 사람들 때문이다. 나는 서울에서 배웠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혼자가 아닌 함께 볼 때 완성된다는 것을. 탑승 안내가 나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났어요. 게이트로 걸어가는 길, 지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가세요, 줄리앙 씨. 프랑스에서도 좋은 기사 많이 쓰세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지수 씨. 꼭 프랑스 유학 오세요. 제가 파리 구경시켜줄게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불꽃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강의 밤이 떠올랐죠. 수만 명의 사람들, 터지는 불꽃, 환호하는 목소리. 그리고 그 속에서 느꼈던 따뜻함. 20년 동안 저는 인류의 어두운 면을 봐왔습니다. 전쟁, 폭력, 증오. 그게 제 세계의 전부였죠. 하지만 서울에서 저는 다른 면을 봤어요. 사랑, 연대, 희망. 인류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피곤했지만 곧장 방송국으로 향했어요. 영상이 없다고? 편집장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자네답지 않은데. 저는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기사는 썼습니다. 편집장은 제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표정하더니 점점 표정이 바뀌었어요. 집중하는 눈빛, 가끔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다 읽고 나서 그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줄리앙, 이거 정말 자네가 쓴 건가? 20년간 자네 기사 중에 가장 좋은데. 감정이 느껴져. 진심이 담겨 있어. 편집장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영상이 없는 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이 기사는 영상보다 더 강력해. 사람들의 목소리가 직접 들리거든. 정말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편집장은 웃었어요. 그래, 이대로 내보내자. 특집으로 확대하자. 보도가 나간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시청자의 관심이 쏟아졌어요. 특히 한 시청자의 메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파리에 사는 한국인입니다. 기자님 보도를 보며 고향이 그리웠어요. 그리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줄리앙, 반응 봤지?
대박이야. 다음 기획 준비해. 다른 나라 축제들도 취재하자고. 저는 웃었습니다. 이미 준비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제안서를 보여줬죠. 세계의 축제, 사람들의 이야기. 그날 저녁, 저는 생강변을 걸었습니다. 파리의 야경은 언제나 아름답죠. 하지만 이상하게 서울의 한강이 떠올랐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도 나갔어요. 반응이 정말 좋아요. 지수 씨 덕분입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줄리앙 씨, 축하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본 불꽃처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불빛은 어디에나 있다는 걸. 전쟁터의 포화도, 축제의 불꽃도, 파리의 별빛도 모두 불빛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불빛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저는 20년간 파괴의 불빛만 봤어요. 이제는 다른 불빛도 보고 싶었습니다. 희망의 불빛, 사랑의 불빛, 연대의 불빛.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음 취재지는 또 다른 빛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사람들이 모여 함께 웃는 곳.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진실을 발견할 겁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줄리앙 르클레르의 새로운 여정. 빛을 쫓는 기자의 이야기. 세계 곳곳에서, 축제마다, 사람들 속에서 그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